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DN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7월 중순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SDN은 굉장히 유명한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개미털기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 이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7월 중순이면 요때였어요. 이때 주가가 지수 하락과 함께 엄청나게 빠질 때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으면, 즉 세력들이 투매를 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이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보통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어떻게 움직이냐? 세력이 없는 종목이나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은요, 주가의 흐름과 똑같이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OBV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다. 자, 근데 우리의 이 SDN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내가 일봉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와 같이 놓고 매매를 하시면 중간중간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그래서 당연히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홀딩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4월 중순에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충 한 요 정도쯤 됐을 거예요.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간 급등 이후에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때 급등을 했을 때 단타 목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쉽게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OBV가 여전히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개미털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 점이 뭐냐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단타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단타로 들어왔다가 스윙으로 이제 패턴을 바꾸셔서, 매매 패턴을 바꾸셔서 홀딩 하셨던 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RSI 지표상,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RSI 지표상 확실한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장기간 물려있는 분들에게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제가 이 OBV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요, 이전에 LNF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가 LNF가 대상승 시기가 나왔던 차트였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급락과 상승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주주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었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본 캔들 차트만 이렇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매도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 OBV를 아래에 놓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이만 여기서 이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력이 나가기 전까지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중간에 OBV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SDN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단타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거나 수익 매매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거나 개미털기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RSI 지표상 지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점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때가 되면 이미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온 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분할로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전에도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였냐면 2020년도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차 슈팅이 먼저 나온 이후에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를 먼저 하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한 번 더 홀딩을 했다가 여기서 2차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여기서 나머지 전량을 매도하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두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제는 똑같이 뭐죠?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OBV가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투매를 한다는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투매를 하는 이런 시그널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의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슈팅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슈팅을 만드는 경우에는 단기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반면에 외국인이 슈팅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의 이 SDN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게 뭐냐면 지금 오늘의 이 슈팅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바로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SDN의 매집 기간이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때 세력들도 같이 투매를 하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매집을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OBV를 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원웨이로 빠지는데 이 계단식 패턴이 나오고 있죠. 즉 뭐냐면 이 주가의 방향과 OBV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내려오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야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매수 타이밍도 이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SDN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종목들을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제가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냐면, 가장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고점에 매수하지 않고 저점에 매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지표와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 보조지표를 OBV와 RSI를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게 예전만 하더라도, 특히 작년만 하더라도 일부 구독자분들만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바에는 아예 이 보조지표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따로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직접 손수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 OBV와 RSI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전부 다 제가 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이 OBV와 RSI를 설정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이 자료를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평소에 매매를 한다, 혹은 아니다 나는 컴퓨터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전부 다 제각각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양한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부 다 이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매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가를 기점으로 급등, 횡보, 급락,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일본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바로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이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 같은 이 프로 트레이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아직까지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나 아니면 시장의 급락에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주주분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드렸냐면 6월 16일 이후에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1차와 2차 매수, 이 분할 매수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비중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 가격을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만들어 드렸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SDN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제가 최신 업데이트한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에 SDN 매수하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제가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개인 투자자가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구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이실 텐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 전략을 짜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탈출 전략을 스스로 짜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가장 내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이 어렵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 즉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단타 매매든 수익 매매든 직접 매매하고 싶다, 주도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SDN 시나리오랑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